네, 개장하고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 시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부터 섹터, 종목까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주도주 투자,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완전 헐레벌떡 오셨잖아요. 발빠르게 들어가 보시죠. 삼성전자의 이슈도 아주 발빠르게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16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한다라고 하는데요. 양산은 내년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양산을 한다라고 하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165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고객 계약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지금 현 시점 주도권을 위해서 머스크 CEO가 삼성을 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TSMC의 독점 구도에 도전할 중요한 기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삼성전자 어제 기준으로 7만 원이 깨졌어요. 시작부터 웃으십니까? 네. 뛰어와가지고 오늘 옆에는 하얀 공주님 앉아있고 옆에 지금 시골 꺼무잡잡한 청년 앉아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어찌됐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다시 7만 원권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기대감 높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네. 자, 근데 지금 나온 말씀하신 이제 테슬라 향 그리고 애플에 대한 파운드리 향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상황인데 최근 내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HBM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금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돌파만이 다시 한번 지수의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일단 뭐 긍정적인 뉴스 나온다라고 하면은 4분기 내에 HBM4 생산 단계 돌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수주 건수로 이제 실적 개선세까지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제 레포트와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죠. 도대체 언제 분기요? 그러니까요. 네. 언제쯤? 언제 분기요? 진짜로? 근데 뭐 HBM 납품에 대해서 일단 직전 분기 실적 내에서 HBM 판매량이 급증한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실 기대치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하이닉스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를 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거진 박스권입니다. 추가적인 돌파 없이 오늘 기준 엔비디아의 상승보다는 전일장 내에서 선행적으로 오히려 올라온 모습이 눈에 띄는 구간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선수금 그리고 계약 부채 기준을 좀 먼저 둬야 되는데 최근에 마이크론은 HBM 납품 완판했다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하이닉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계약 부채가 지금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HBM 공급에 대해서 아직 계약이 완벽하게 다 체결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일단 이야기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이크론은 납품했는데 하이닉스는 전체 완판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단가 조정을 위해서 삼성전자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일부 좀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은 완전한 호실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부 미스가 나왔고 수요는 계속적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 모습에서 엔비디아는 저는 초고속 성장 구간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해서 급등 나오던 시점 이후에 지금 줄어든 상황이니까요. 지금 서프라이즈 비율보다는 예측치에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엔비디아가 다음 행보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안정성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어제 십자봉으로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요. 이탈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정성 구간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돼요. 엔비디아 주가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한참을 더 올라갈 건데 여기를 위해서는 성장 모멘텀도 분명 중요하지만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납품 단가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납품 단가 TSMC,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끼어들게 되면은 납품 단가는 당연스럽게 경쟁이 붙게 되고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호조권으로 다시 한번 해석은 될 수 있겠고 하이닉스 향내에서는 좀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시 내에서 상승 돌파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상승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테일러 팹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국내에서 먼저 생산을 한다라는 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 종목 두산 테스나 보고 넘어가실게요. 두산 테스나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는 흔히 얘기해서 박스권으로 갇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위에 제가 항상 두껍게 표시해두는 저항대는 481선입니다. 오늘 기준 내에서도 481선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위로 거래량 붙이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시작하시면서 TSMC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TSMC 캐파를 이제 또 뺏어 와야 되지 않냐? 당연하죠. 그런데 뺏어 온다라기보다는 TSMC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 남은 거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쵸. 일단 생긴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TSMC 계속 줄지어서 맛집 TSMC만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옆에 있는 삼성전자도 맛집이에요. 삼성전자 와주세요. 오세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등 잘 나가니까 2등까지 연결 지으면서 넘어가는 수준인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반도체 기업이나 전체적인 기업향 내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 소재 섹터들 종목들도 하나씩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소재 안에서는 어떤 종목 제일 먼저 보면 좋을까요? 자,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관광재예요. 세미캠. 네, 네. 관광재입니다. 네,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재 섹터다 보니까 쉽게 올라오지는 못해요. 다만 지금 바닥권에 마찬가지로 박스권 형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는 못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소재 중에서 북미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미 테일러 팹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누구다?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그래서 이런 모습 보시면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장점이 시장 내에서 충분하게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은 이렇게 체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미코는 정별 구간으로 다시 다 돌린 상황이에요. 코미코는 직전 몇 거래일 한 2, 3거래일 전에 미국향에 대해서 공장 보유가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미코도 꾸준하게 올라온 모습 보여주니까 이렇게 미국 생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군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안에서도 중요한 건 북미의 공정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해 보고요. 저희 리뷰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8월 28일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4.9% 오르고 있어요. 현대모비스의 CEO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또 핫한 로봇 시장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홀딩입니다. 가지고 가자. 쭉. 그러니까 모빌리티 사업 내에서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하면은 최근에 로보티즈가 또 어제 올빼미 공시 때렸잖아요. 네. 그거 보고 저도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요새 올빼미 공시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대응도 할 수 없게. 뭐 넥스트레이드는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지금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 내에서 이제 재무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로봇주 내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현대모비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과거에는 이거 개미지옥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지금 저평가 구간 내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아직 목표가도 도달을 안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구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32만 원대가 주봉 내에서 저항대입니다. 이 저항대에 지금 현재부터 로봇 사업성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그룹주들의 미국 진출량까지 보유하고 있는 구간인 만큼 개선세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 여기서 지금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삼법 개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각 기업의 자사주 보유 비중까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아직도 홀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분 좋게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리뷰까지 맞춰보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핫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제는 진짜 주사에서 경구용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계열 오포글리프론, 이름이 항상 어렵죠, 바이오는. 오포글리프론이 임상 3상에서 참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를 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보노디스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일동제약까지 이 경구용 먹는 치료제에 대한 개발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섹터별로 봤을 때도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자, 일단 몇 가지 이슈들 먼저 빠르게 좀 짚으면서 갈게요. 일단 비만약 섹터들이 좀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이죠. 말씀하신 대로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임상 데이터 공개가 있는 만큼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우리가 포트넷 또 편입을 했었던 D&D 파마텍이 현재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 특히나 FDA 사이트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나와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메시 치료제라고 하면은 D&D 파마텍이잖아요. 네. D&D 파마텍이 올라가면 메시 쪽에서 그럼 이슈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DA 사이트인데요. 같이 보실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8월 27일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FDA는 내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간 관련 사건에 대해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대리 종점에 대한 제한을 수락한다.
그러니까 메시 치료제에 대해서 의향서를 지금 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오. 엔드포인트를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D&D 파마텍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와 연관성 있는 종목은 물론 D&D 파마텍뿐만은 아니겠죠. 네. 하나하나씩 좀 보고 갈게요. 국내에서는 아마 3기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메시 치료제 개발 쪽에서는. D&D 파마텍이 현재 10% 내외 급등 중이고요. 그리고 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요. 메시 쪽은 한미약품이에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반응이 없어요. 시장 내 기대치가 가장 높았던 섹터가 아무래도 D&D 파마텍이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시총이 계속해서 좀 커지는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메시 쪽이라고 한다면 세 곳인데 지금 보시면은 D&D 파마텍만 D&D 파마텍만 움직이고 있다. 관련 섹터성으로 좀 눈여겨 봤었을 때 지금 D&D 파마텍은 경구용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메시까지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강해요. 이 경구용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 일단 다시 빠르게 D&D로 넘어갈게요. 네, D&D 파마텍. 자, 메시 치료제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들 비만약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들이 계속 좋아요. 저도 뭐 농담 삼아서 저도 이거 주사 맞으려고 맞겠다. 생각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솔직히 운동해서 빼야지 아우. 썩 마음은 안 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비만약 섹터들이 지금 분위기를 붙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FOMC 전까지는 계속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아, 금리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렇죠. 금리 인하 네. 전까지는 분위기를 먼저 타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비만약에 대해서 최초의 가격 인하가 나오면은 이거는 기업의 이익 성장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려감이 높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경쟁 확대 구간으로 더 개발 속도전이 붙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시 치료제 내지는 이 경구용 약과 마찬가지로 개발성이 있어서 기술 이전을 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내 이런 비만약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약간 인하 쪽으로 발 맞춘 기술 이전 형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하나를 좀 준비해 왔어요. D&D 파마텍도 일단 좋은 수익률을 거뒀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보시면은 네. 총 3번의 고점 돌파 시도 중입니다. 이 구간만 지금 위로 안착하면서 거래량 붙이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시총 기준까지 좀 넘어갈 모습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총 3조까지 가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2조가량 보고 있습니다. 2조가량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구간은 남아있다는 점. 오늘 일단 윗골이 일부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할 모멘텀은 남아있으니까요. D&D 파마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도 상승폭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한번 넘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리뷰까지 만나보고 이슈 모두 톱해봤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종목은 어디가 될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어느 종목 들어가 보면 좋아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3 하면은 딱 생각나는 비만약 하나 있어요. 3 하면? 3 3천... 말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뭐 맞춰놓고선 그래요. 네, 오늘 종목은요. 현재가 19만 5,3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네, 3천당 제약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허. 네, 다들 이 종목 이름 가지고 왜 천당은 없나요? 그러는 종목이죠. 네. 자, 3천당입니다. 자, 이게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비만약, 특히나 GLP-1 경구약 쪽으로 좀 분류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안과질환 및 내분비 관용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3천당 제약에 대해서 GLP 계열 경구용 전환 파이프라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제네릭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 이미 임상 1상이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임상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2상이랑 3상 단계에서 실패 내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치를 못 가져가면 좀 꺾이는 형태는 많은데 임상 1상 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호전적인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 급등분이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천당 제약 이제 GLP-1 계열 쪽으로 9월 달에 이제 이 혀가 좀 꼬이네요. 네, 경구용. 네,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경구용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임상 결과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없으신 분들께서 좀 담기에는 좋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26년도 말에서 27년도에 제네릭 형태 경구제 판매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 아직 저평가, 더 아직도 저렴한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짜주시죠. 네, 3천당 제약입니다.
자, 우리를 천당에 보내줄 수 있을 것인가? 삼천당 제약.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항상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죠. 역배열 구간에서 단기 이평선 자리들이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돌리는 자리. 앞서서 보시면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EM 내지는 부채와 관련된 이슈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대비해서 거래량 없이 떨어진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슈 재료성 붙일 때는 이 거래량 없었던 구간만큼 기본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온다. 이 구간이 못해도 20% 자리까지는 나옵니다. 적게는 그럼 10%까지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난 고가 넘어가는 25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장 비만 치료제 안에서 삼천당 제약 편입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주도주 투자와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9월 1일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좀 대비하는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언급해 주신 FOMC도 있고요. 또 비농업 고용 데이터도 나오는 만큼 연준의 스탠스가 어떨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짜고 보면 좋아요? 모든 것은 확인해보고 가자. 돌다리는 무조건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FOMC 전까지 일단 가장 중요성이 높았었던 엔비디아 실적이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PCE 데이터도 나올 거고 물가지표 그리고 이후에 비농업 고용 지표도 나올 건데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게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데 바이든 정권 때 당시에는 고용이 긍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향 수정치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트럼프 정권 들어선 이후로부터는 논파 페이롤 때 어떤 게 나왔냐? 하향 수정치가 계속 나왔어요. 네. 그보다 금리 인하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FOMC 직전 진짜 발표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9월과 10월 달 일단 미국 시장 내에서 변동성이 가장 높은 달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5년 내 평균 내에서 변동성 높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하시면서 돌다리 확인하시면서 건너는 이런 전략까지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모든 지표를 확인하고 가자. 오늘 밤에는 PC 지표도 발표가 되니까요. 지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주도주 투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